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은평 지역에 장애인 전용 미용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은평구 의회에서 나왔습니다. 김윤희 은평구 의원은 지난 24일 열린 제315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에 나서 일반 미용실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전용 미용실 설치를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은평구의 장애인 수는 2만 1천여 명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세 번째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미용실은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타 자치구의 장애인 전용 미용실 운영 사례를 소개하며 은평에도 장애인 전용 미용실을 설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노원구는 2곳의 장애인 전용 미용실을, 서초구는 장애인 전용 미용실 1곳과 4곳의 장애인 친화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원구 장애인 전용 미용실은 맞춤형 샴푸 도기, 장애인 이동 리프트 등 중증 장애인을 위한 탈의실 등을 갖춰 장애인이 편하게 미용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김 의원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죠. 은평구에 장애인 전용 미용실을 설치하여 장애 유형에 상관없이 외모를 가꾸고 자신감과 심리적 만족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은평구에서도 장애인 친화 임용시설 설치 및 지원 사업이 올해 서울시 자치구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어 7개 미용실에 경사로와 자동문을 설치하고 소액의 이용료 감면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 가능한 사업을 위해서는 장애인 전용 미용실 설치와 더불어 장애인 친화 미용실 확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1인 가구가 늘면서 고독사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은평구 의회가 고독사 예방 사업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경구 은평구 의원은 제315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스마트 플러그 등 사물 인터넷 기기를 활용한 고독사 예방 사업을 확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의원은 사물 인터넷 기능과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기기는 24시간 감지가 가능해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은평에서 스마트 플러그 등을 통해 위험 상황에 빠진 어르신을 긴급 구조한 사례가 7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고 은평구 역시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자연스레 고독사 위험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고독사 예방 사업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IoT 기능이 장착된 기능들을 일상생활에 최소한으로 개입하면서 365일 24시간 감지가 가능하며 위기사항을 조기에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양천구가 다음 달 15일부터 사흘간 진로진학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Y교육박람회와 연계돼 열리는 박람회는 고교진학 박람회와 해외대학 캠퍼스 입학상담, 학생부 종합전형 대비 전략설명회와 Y티처스 강연, 진로탐색존 등으로 구성돼 진행됩니다. 고교진학 박람회에서는 대일외고와 포항제철고 등 국내 유수 자사고와 영재고 입학 담당 교사가 참여해 입학 전형 등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또 국내 유일의 해외대학 공동 캠퍼스인 인천 글로벌 캠퍼스는 뉴욕 주립대와 유타대 등 외국 명문대학의 교육 프로그램과 입학 전형을 소개합니다. 이 밖에 입시 전문 강사가 참여해 수능 입시 전략과 자기주도 학습법 등을 전달합니다. 은평구가 환경교육 전문 활동가 양성과정 수강생 2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환경교육 전문 활동가 양성과정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환경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환경교육 체계와 흐름, 환경교육 교구제의 활용, 환경교육 교수 방법 등 이론과 실무를 함께 다룹니다. 교육은 다음 달 20일부터 29일까지 은평구 환경교육센터에서 총 8회 진행되며 수료 기준 충족 시 환경교육센터 등의 보조 강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은평구가 2024년 동행센터 운영 성과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됐습니다. 서울시는 방문복지 등 25개 자치구 동주민센터의 복지서비스 운영 성과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가 항목은 통합복지 전달체계인 동행센터 운영 총괄, 복지, 건강 등 3개 분야 9개 항목으로 은평구는 대부분 항목에서 골고루 점수를 받았습니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과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실태 조사,
돌봄 위기가구 초기 직접 방문 등을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인천 특수교사가 사망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 대해 인천시 교육청이 유족 측에 사과하고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 이상돈 부교육감은 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조사위원회 운영 경과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조사가 늦어져 유족분들께 양해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특수교사 사망 사건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진상조사단의 조사와 조사 범위, 면담이 예상보다 폭넓게 진행돼 조사 종결 시점을 확정지을 수 없지만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안다며 진상조사단으로부터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면 진상조사위원회가 공개 여부를 심의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진상조사가 마무리되면 사망한 특수교사의 순직 인정을 위한 신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인천 모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는 정원을 초과한 특수학급을 맡아 경무에 시달리다가 지난해 10월 24일 숨졌습니다. 당시 그는 자신이 맡은 학생 8명 외에도 통합학급에 있는 특수교육 학생 6명을 수시로 지도하고 매주 29교시의 수업과 행정 업무까지 함께 맡는 등 경무에 시달렸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겨울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무료로 연탄을 나눠주는 연탄은행이 강원 원주에서 시작됐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27년간 이웃을 가까이에서 돌보며 복지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밥상공동체 복지재단을 LG 헬로비전 이다혜 기자가 소개합니다. 노부부가 사는 구도심의 한 주택. 노란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찾아와 오랜만에 활기가 돕니다. 녹이 쓴 대문에 사포질을 한 뒤 페인트 칠을 하고 너무 높이 자란 나무는 가지치기에 낡은 집을 단장합니다. 대문도 걱정거리 있었지 하려고 그러는데 걱정거리 있고 또 뭐 방에 이런 것도 다 하려면 힘들어가지고 못하고 그래 있어서 그러니까 오늘 해주니까 좀 감사합니다. 원주 밥상공동체 복지재단과 한국관광공사는 해마다 봄맞이 구도심 집수리 봉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밥상공동체는 공공기관의 사회공헌 활동이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밥상공동체에서는 이렇게 이제 원도심에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의 어떤 그 주거 환경의 어려운 부분이 어떤 점이 있는지 속속들이 이렇게 이제 아실 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도움 드릴 때 그런 꼭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도움 드릴 수가 있고. 그 시각 밥상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하는 무료급식소에선 점심 식사가 시작됩니다. 따뜻한 밥과 영양을 더한 반찬에 살뜰히 안부 인사를 챙기는 복지사들 덕분에 어르신들은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27년간 매일 한결같이 이웃에게 밥 한 끼 대접하는 일을 멈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실직자가 생기고 또 그로 인해서 이제 거리에 노숙자가 이분들한테 좀 먹거리를 좀 제공을 좀 잘하고 또 그래서 그 제한할 수 있는 발판을 좀 만들어 가자 해서 원주 시민운동으로 이제 98년도에 해가 갈수록 더욱 혹독하고 길어지는 겨울, 난방비 걱정에 더욱 움츠러드는 에너지 취약층에 연탄을 배달하는 것도 밥상공동체의 몫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대신해 지역사회 곳곳에 도움을 청하고 모금하는 일부터 골목골목 손수레를 끌고 연탄 창고를 채우는 일까지 복지 현장 최일선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사들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숨가쁘게 흘러갑니다. 다리가 많이 불편하셔서 외부로 이동이 어려우셨거든요. 근데 봄에 꽃 피는 장면을 꼭 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저희와 같이 보시면서 되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밥상공동체가 지난 27년간 나눈 연탄은 830만 장, 무료급식을 제공한 인원은 143만 명에 이릅니다. 밥상공동체가 나눈 밥과 연탄만큼 지역사회 곳곳에 온기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인천도시공사가 천원주택 전세임대 예비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대상은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 등이며 공급 물량은 500가구입니다.
신혼 신생아 2유형 200가구와 전세 임대형 든든주택 유형 300가구로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하루 1,000원, 월 3만 원으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비 입주자가 입주하고 싶은 주택을 직접 물색해 입주할 수 있습니다. 공사는 예비 입주자 500명을 모집하고 중복 당첨자를 고려해 추가 예비 입주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 3월 진행한 천원주택 매입 임대 500가구의 예비 입주자 신청 접수 결과 3,681명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경기도가 증가하고 있는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집중치료 강화를 위해 4개 권역 모자의료센터에 17억 원을 지원합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분당 서울대병원, 아주대병원, 고려대 안산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권역 모자의료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도는 보건복지부 모자의료 진료협력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공모해 남부권역에서는 분당 서울대병원과 아주대병원이, 북부권역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 대표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선정된 네트워크는 3개 대표기관을 비롯해 7개 중증치료기관, 33개 지역 분만기관으로 구성됐으며 이달 말부터 오는 2027년 12월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경기도가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한탄강 유역 종합발전 추진 상황 점검회의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회의에는 경기도 기획예산 담당관을 비롯해 포천시와 연천군, 경기관광공사 관계자들이 참여했는데요. 한탄강 유역 종합발전은 총 사업비 438억 원 규모로 오는 2027년까지 추진됩니다. 종합발전은 포천시와 연천군 지역 내 주요 지질 명소와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포천 한탄강 미디어 아트파크 조성, 연천 제인폭포 지질생태공원 조성, 한탄강 주상절리길 테마형 거점 조성 등이 있습니다. 도는 이번 점검회의를 계기로 한탄강 유역 종합발전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온라인 학습터인 경기 온라인 학교를 통해 영어 화상 수업을 시범 운영합니다. 이번 화상 수업은 실시간 화상 수업으로 원어민 영어 강사가 없는 도내 소규모 초등학교 가운데 공모를 통해 선정한 6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합니다. 원어민 강사가 인공지능 기반 플랫폼인 하이러닝을 활용해 주제별 수업을 진행하면 각 학교에서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도교육청은 이 밖에도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제2외국어와 독서 논술, 진로 진학, 코딩까지 다양한 화상 수업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대기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업체가 무더기로 서울시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단속을 벌여 2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미신고 도장업소 17곳과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하지 않은 공사장 11곳입니다. 특히 도장업소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야간에 작업을 하고 비밀 장소에 도장 장비를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하지 않은 공사장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미신고 도장업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서울시가 해빙기 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벌여 위험 요소를 사전 발굴해 조치했습니다. 지난 2월 17일부터 45일간 진행된 이번 점검은 취약시설물 6,800여 곳에 대한 조사가 실시됐으며 2,400여 건의 위험 요소가 발굴됐습니다. 서울시는 위험 요소 가운데 1,100여 곳은 경미한 사항으로 현장 조치했고 1,200여 곳은 보강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까지 후속 조치를 완료하는 한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캠페인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